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폭락장에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한 저희 채널의 투자자들의 투자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테슬라 폭락장을 기회로 삼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은요, 정말 힘들었죠. 테슬라 투자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정말 2022년은요, 과거에 힘들었던 것만큼 그 기간이 길고 또 오래되면서 참 이렇게 마음의 어떤 고통을 받은 그런 투자자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최대 낙폭인 MDD 값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76%까지 갔었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정말 힘든 그런 시기였고, 특히 50년 만에 최장기록 하락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매도들이 이때를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 공격을 매섭게 했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76%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정말 이 테슬라 투자가 공매도와의 싸움이다 하는 말을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2022년에도 그랬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테슬라 투자는 공매도와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테슬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공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투자와 공매도를 번갈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럴 힘도 자본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왜 도대체 테슬라 주식을 팔아가지고 트위터를 사서 주가를 이렇게 폭락시켰을까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죠. 자, 댄 아이브스까지 일론 머스크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이제 댄 아이브스도 이런 펀드 매니저이자 뭐 애널리스트와 같은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단기 실적을 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 달리 장기적인 시간과 관점을 인내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댄 아이브스와는 또 다른 입장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공매도와 패닉셀에 얼룩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이 투자자들도 힘들고 일론 머스크도 참 힘들었던 해가 바로 2022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이 그 어떤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게 된다. 사람도 그렇고 어떤 기업도 그렇고 어떤 대상도 그렇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만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투자자로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런 기업의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오랜 시간 투자함으로써 그 기업의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정말 2022년 테슬라 투자 쉽지 않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에도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한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롬바론과 같은 이제 억만장자인데요.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의 지평, 긴 시간의 지평에서 보게 되면 이 금리 인상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만의 투자 성공 방정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테슬라의 장기 투자를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피터 린치도요, 일생에 단 한 번, 인생에 단 한 번 최고의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한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면 말이죠.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 바로 최고의 성장을 할 기업을 골라야 된다라고 이제 피터 린치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어떤 과정에서 보면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긴 하락 기간 동안 참 많은 구독자님들이 또 이 채널에 오셔서 또 힘을 얻고 또 가시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저에게 또 힘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오셔서 그 구독자분들이 또 댓글을 통해서 서로에게 또 응원하고 서로 힘을 주고 또 힘을 받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채널이 짧은 시간 안에 또 크게 이제 성장했던 이유가 또 바로 그런 어떤 구독자님들 덕분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런 참 힘든 이 테슬라 폭락장에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했던 저희 그 채널의 투자자분들의 투자 기록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최근에 이 폭락장에서도 참 우리나라에서도 이 현명한 테슬라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테슬라 성공 방정식 피터 린치처럼 테슬라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제이슨 드볼트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자, 이 영상에서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 100% 동감합니다. 저는 작년과 올 초 하락장에서 536개나 추가로 더 모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더 모으려고 합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 분이시죠.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여러 종목, 즉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해서 20개 정도로 시작을 했지만 상승장일 때는 몰랐는데 막상 하락장이 되니 문제가 생기더군요. 문제는 누가 좋다더라 하는 종목들이 이유 없이 떨어지는데 사실 왜 하락하는지도 이제 몰랐고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 손절매를 치게 되는 게 사람의 본성이더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내가 그 기업을 알지 못하는 주식은 절대 보유하지 말아야겠다. 장기 투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가 기업을 잘 알고 있는 종목에 최대 2~3개로 줄이니 마음이 편안하고 또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유지하는 데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하락장이 계속될 때 버틸 수 있는 힘, 마음의 근력이 생기더군요. 리치몽님을 비롯해서 장기 투자자분들 힘내시고 꼭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고 댓글 주셨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고 해서 분산 투자를 이야기하지만 막상 이 하락장이 되니 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다 꿰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매를 하게 되는 게 사람의 본성이다라 하는 어떤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주식은 절대 장기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다, 보유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또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하락장에서 최근 그 536개나 이제 추가로 더 모으면서 과감하게 이 테슬라 투자를 더 늘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재미있는 분이신데요. 저는 테슬라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한 번도 확신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경기 침체 온다는데 테슬라 주식 팔아야 할까요? 라는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자, 이 영상에 댓글 주신 어떤 젊은 투자자분이 계십니다. 참 이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했는데요. 올해 23년도에 29살입니다. 주식을 사지 않고 그저 사업한다는 마인드로 10년, 20년 후에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뛰어든 지 3년,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은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떨어져도 남들이 하는 말에 그저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올해 떨어졌을 때 집 전세 만기가 되어 그 돈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1시간 넘는 거리로 부모님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 매일 운전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월급으로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덧 1200주를 모았습니다. 오늘도 제 살 길을 살아갑니다. 라고 댓글 주셨는데요.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참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이 29살의 청년인데요. 청년 투자자이신데, 자, 이 마인드가 굉장히 튼튼하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이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을 한 주도 팔지 않았고, 이 1시간 넘는 거리로 부모님 집에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하면서 정말 힘들지만, 그렇지만 꿋꿋하게 그 투자를 계속 늘려서 어느덧 테슬라 1200주를 모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참 먹먹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은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성공하실 분이다 라고 해서 마음으로 정말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으로는 월급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기기도 힘들 뿐더러 전세에 2년 동안 묶인 자금이 정체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는 생각이 너무 뼈저리게 느꼈네요. 주말에는 그래도 일을 쉬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늘 고통스러움을 동반해야 큰 성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에 관련된 저서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도 알고 레오 달리오의 부의 사이클도 재미있게 읽어봤습니다.
피터 린치 님이 말씀대로 그 구리의 가격은 실물 산업 경제에 대한 경제 활동과 연관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나날이 발전해 갈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참 이 말이 참 이게 뼈저리게 다가오죠. 부자가 되는 과정은 늘 고통스러움을 동반해야 큰 성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 투자자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참 대견하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라는 답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피터 린치라면 테슬라 주가 많이 올랐는데 사도 될까요? 라는 영상에서 어떤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또 댓글 주셨어요. 100번도 넘게 본 이야기인데 저도 같은 실수를 했네요. MDD 50%일 때 조금 급하게 매수했다가 $100대 살 수 있던 비중이 조금 줄었습니다. 10년 차지만 시장에서는 항상 새내기처럼 겸손해야 한다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 라고 댓글 주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10년 차 투자자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MDD 값이 이제 50%일 때 급하게 매수를 했는데 $100대 살 수 있던 비중이 조금 줄었다라고 했는데 $100대도 이제 투자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MDD 값이 50%일 때 매수를 또 조금 많이 하셨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분 보면서 이 투자자분은 경험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또 $100대도 사시고 50% MDD 값이 50%로 떨어졌을 때도 사시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응원한다는 댓글 드렸는데요. 앞으로 잘 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인생에 단 한 번 최고의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피터 린치의 그 뼈 때리는 이야기라는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또 댓글 이렇게 주셨습니다. 2년 반을 기다려 차를 받고 확신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하나의 기업만 선택 투자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시작할 때 목표는 최소 10년을 투자하자였습니다. 하락장에서도 남은 7년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리치몽님 함께하여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피터 린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투자의 대상을 발견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 테슬라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이 테슬라 차를 받는데 2년 반이 걸렸고 이 테슬라를 받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고 이제 3년이 지났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앞으로 7년 이상 투자하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댓글을 또 드렸고요. 또 다른 분은 또 이렇게 댓글 주셨어요. 스스로 물어봅니다. 좋은 기업을 골랐나? Yes. 장기 투자하겠다는 의지는 다졌나? Yes. 안전한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나? Yes. 처음의 다짐을 계속 굳건히 가지고 있나? 이 부분은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 리치몽님 같은 분이 감사하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정말 잘 하고 계시죠. 좋은 기업도 골랐고 장기 투자하겠다는 의지도 다졌고 안전한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분 앞으로 크게 성공하실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에너지 혁명을 이끌어가는 테슬라 메가팩 에너지 비즈니스의 그 현재와 미래라는 영상에서 또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영상 보면서 가슴이 떨리는 건 왜일까요? 투자를 떠나서 테슬라가 만들어가는 인류의 변화가 무척 흥미롭고 흥분되네요. 평범한 주부인 저의 관심을 이렇게나 강렬하게 집중시키는 일이 있어 사는 게 지루하지 않네요. 라고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지루하지 않을 만큼 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통해서 테슬라가 만들어가는 인류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정말 이제 앞으로 투자하는데 굉장히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응원을 한다는 또 댓글을 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기관 내바다 배터리 세미트럭 공장 추가 건설 발표회 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 하락장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지만 수량을 많이 늘리는 큰 기회가 됐다 하는 구독자님도 계셨고요. 내가 투자한 자본으로 멋지게 비전을 이루어내는 테슬라 팀에게 감사하고 주주로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 자신도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또 구독자님도 계셨습니다. 비록 손실 중이지만 훗날 전설이 될 이런 기업과 일론 머스크를 알게 돼서 영광이고 동시대에 투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이 100년 만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이런 기업이 바로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또 이런 기회에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운인가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댓글을 주셨죠. 자, 그리고 테슬라의 반격이 시작됐다.
테슬라 리벤지 매치 신기술 혁명과 S곡선이라는 영상에서 열심히 구독하면서 인내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덕분에 주수도 좀 늘렸고요. 감사드립니다. 하는 구독자님도 계셨고요. 주가 폭락으로 너무 공포스럽지만 손절하지 않고 버티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발 테슬라가 반격해 주길 바랍니다. 새해 소망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대로 반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초 대비 지금 100% 상승을 했습니다. 100달러까지 쏟아졌다가 200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 연초에 그 100달러 때 에서 이 주신 그 댓글입니다. 그때 정말 이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였는데요. 그때도 손절을 하지 않고 잘 버티신 구독자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들, 테슬라 폭락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혹은 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버티면서 이 테슬라 폭락장을 견디신 우리 훌륭한 이 투자자분들의 투자 기록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테슬라가 최근 그 절벽에서 떨어진 사고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델 Y에 타고 있던 이 탑승자들이 안전하게 또 크게 다치지 않고, 구조가 됐다 하는 이 이야기를 억만장자 론 바론이 그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바로 테슬라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데이터가 이끄는 그 새로운 기술 혁명 때문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 우드는 이 AI 인공지능 분야가 점점 더 이제 확대가 될 것이고, 특히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에서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또 한번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테슬라가 이런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면서 이 치킨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 혁신 기업이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슬라는요, 이제 4680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 에너지 비즈니스를 정말 크게 이제 성장을 시켜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 에너지 비즈니스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이제 메가팩을 통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어떤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원조 테슬라 백만장자인 테슬라 네어 제이슨 드볼트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 피터 린치처럼 테슬라를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 이 테슬라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이 테슬라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잃은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기가 네바다에서 그 4680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 그 다음에 세미트럭을 생산할 이 공장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발표와 함께 이 테슬라의 그 2023년 그 미친 질주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2023년은요, 이제 테슬라에게 있어서 크게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슬라 인공지능 비즈니스는 특히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FSD에 있어서 이제 신경망 네트워크를 이제 도입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 번 더 이제 진화하게 되는 어떤 그런 도약의 계기를 맞는다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그 각각의 그 특수 목적의 어떤 인공지능들을 다 통합한 범용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가 굉장히 그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제 액추에이터 팀이 최근에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또 드러내기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 신기술 혁명과 S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신기술 혁명, S곡선의 초입에 있는 이 테슬라가 앞으로 이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에 가서 테슬라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결국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다른 기업들은 다 이 시장의 기대보다 낮은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 시장의 기대를 초과하면서 이 테슬라의 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트위터의 그 동영상 광고, 트위터 앰플리파이 프리롤과 이 트위터 앰플리파이 스폰서십이라고 하는 이 동영상 광고가 특히 이제 스포츠 리그에 있어서 굉장히
광고의 매력도가 이제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 슈퍼볼과 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전해졌죠. 그러면서 정말 이제 그 트위터의 광고 산업도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있는 굉장히 좀 밝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이 중국에서 치킨 게임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테슬라의 치킨 게임에 대해서 우려하던 사람들도 이제 가격을 낮추니까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재고가 그야말로 이제 제로가 됐죠, 최근에는. 자,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팔리는 것을 보면서 이 테슬라의 그 원가 경쟁력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의 그 치킨 게임의 그 승리를 점치는 사람들도 점점 더 이제 많아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폭락장에서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은 이 고통이 먼저 오고 돈은 나중에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야기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최근에는 이 폭락장에서도 현명한 테슬라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이런 테슬라는요, 결국 이런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정말 뛰어난 그 천재죠. 이 천재 CEO가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바탕에서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점점 더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투자자가 느끼는 공포는 진짜 위기의 공포인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운송혁명을 이끌 테슬라 세미트럭이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되어서 펩시에 인도가 되었고요. 이 테슬라 세미트럭은 그 36톤 컨테이너를 연결해서 800km 주행을 성공하는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의 하락장, 2022년의 하락장은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서 성공의 DNA를 심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장을 잘 견디고 어떤 교훈의 기회로 삼으면 다음에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하락장에서 폭락장에서 무너지는 투자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폭락장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이런 투자자가 된다면 오히려 무너지는 것은 이런 내연 기관차, 특히 이제 도요타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점점 더 이제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억만장자인 이 론바론,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이제 억만장자가 된 이 론바론은 테슬라는 차원이 다른 기업이고 자신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긴 지평에서 금리 인상 따위는 걱정하지 않고 테슬라에 대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제가 전해드렸고요. 그 바탕에는 바로 이 테슬라의 그 위대한 FSD 자율주행의 힘, 한 대가 똑똑해지면 나머지 차도 모두 똑똑해지는 이 엄청난 시스템이 바로 FSD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테슬라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탈을 탈탈 터는 모건 스탠리에 기반한 방식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 와중에 이 테슬라 그 투자자들을 흔들면서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또 빌려주는 이 월스트리트의 굉장히 기발한 그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젊은 청년 투자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부자가 되는 과정은 늘 고통스러움을 동반해야 큰 성장이 온다고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이 말씀을 항상 우리 투자자들도 마음에 새기고 투자를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오늘 이 많은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들의 투자 기록을 공유하면서 테슬라 폭락장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이 투자자분들이 또 이 채널에 오셔서 이 투자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해 주셨고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힘도 얻어 가시고 용기도 얻어 가시고 또 저와 또 많은 구독자님들에게 또 용기와 힘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채널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채널에 함께 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셔서 부자가 되시기를 희망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